네, 안녕하십니까. 박승희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에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저희 박승희TV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주로 시황 및 업종, 종목, 이슈 분석, 그 다음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을 계속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 정보 상담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누나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스마트폰 꺼내서 카메라, 기본 카메라 실행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럼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셔야 여기서 진행된 내용 이외에 다른 필요한 자료 같은 거 받아보시거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코멘트,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같이 꼭 한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자, 일단 바로 동시효과를 들어갔으니까 지금 현재가 2023년 4월 27일 오후 3시 22분입니다. 3시 22분. 자, 3시 22분인데, 오늘 장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코스닥이 분노의 상승. 분노의 상승인데, 왜 분노의 상승이냐? 2차전지 가거든요, 2차전지가. 그냥 여러분 계좌에서, 2차전지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계좌에서는 별로 오늘 심심한 장이에요, 오늘 또. 심심한 게 아니라 오늘 또 별로인 거죠, 오늘. 자, 근데 오늘 이렇게 2차전지가 올라왔다. 특히 에코프로가 올라왔던 거. 에코프로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 에코프로가 오늘 강했던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는 뭐냐? LFP 배터리. 어디가 많이 쓴다고요? 이거 미국이 많이 사용하고, 중국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만들어요? 중국에서 많이 만드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또 이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한다고 이게 이제 LFP 배터리를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어디가?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올랐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제 요것도 근데 요것도 뭐 방미 성과라고 뭐 굳이 뭐 연결을 짓자면 연결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 만났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근데 뭐 거기서 뭐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랬겠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우리 배터리 좀, 야, 중국 거 안 쓰고 우리 LFP 배터리 좀 써. 너네 중국 거 쓰지 말라잖아. 니 보스가 쓰지 말라잖아. 니 바이든이 쓰지 말라잖아. 그럼 너라도 좀 써. 그럼 일론 머스크가 좀 그럴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얘기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뭘 하려고 하냐면, 삼성 SDI가 내년부터 NCM811에서 NCM811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3원계 배터리 중에. LFP하고 반대인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3원계 배터리죠. 근데 이제 NCM811이 아니라 이제 NCM 9반반. 9반반이라고요. 9반반으로 전환. 더 니켈을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효율이 늘어나고 에너지 밀도가 늘어나서 좀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많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밀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용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3원계 배터리에서 코발트하고 망간을 줄여버리면 터지니까. 근데 9반반으로 전환해서 양산한다고 하는데, 양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위험 포인트를 다 잡았다는 거죠. 잡았으니까 양산하겠죠. 그럼 어디가 이걸 만들어요? 삼성 SDI 하면 에코프로죠, 그냥. 삼성 SDI는 무조건 에코프로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가 괜찮은 거예요. 네. 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종가 정리 좀 할 텐데, 종가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종목 추가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일단 보유 종목 중에 좀 날릴 종목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특별히 날릴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에 지금 주식 비중 67.5고요. 그러니까 정규 포트폴리오 비중이 67.5고, 그 다음에 가격 전략으로 우리가 제시했던 종목은 12% 해가지고 전체 지금 75% 정도예요. 예. 현금이 한 25%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줄이는 게 맞는데, 더 줄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뭘 줄일지 아직 확진이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풍산이, 지금 현재 풍산이 매수가 회복했네요. 예, 매수가 회복. 예, 다행인데. 예. 분위기 좀 좋았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문제네. 사자마자 이게 하필래 아니 도대체 원전 관련주는 이 현 정부의 정책 아이덴티티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렇게 뭐 아이덴티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정책 아이덴티티하고 연결이 된다던데 원전 관련주인데요, 그쵸? 일단 오늘 매도할 종목을 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프닝은 올라오면 매도하려고요. 예. 하나투어를 매도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예. 일단 하나투어를 보고는 있어요. 일단 내일 한번 가격을 한번 더 볼게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 다 전부 다 이제 상태가 안 좋은데 CNC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거든요. 색조화장 관련주들. 예. 색조화장 관련주인데 요건 지금 오늘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화장품 관련주 매수세가 퍼질 가능성은 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는 내일 하루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이런 상태인데 제가 OLED도 지금 포기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안 가는 거 과감히 자르는 게 맞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녹시 첨단소재 42,000원인데 42,000원이면 한 마이너스 3%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보유 종목 위주로 현재 지금 리뷰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 일단 이런 상태에서 진행할 건데 오늘 특별히 뭐가 만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제이시스 메디컬은 오늘 매수가 회복했어요. 네. 매수가 회복. 네. 제시스 메디칼이 빨리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실적 발표하면 급등할 거라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상신 EDP가 최근에 우리가 고생시켰던 상신 EDP가 지금 좀 밀렸습니다. 상신 EDP가요 매수하자마자 잘 버티다가 마이너스 10%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뚫리면 저 매도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뚫리지 않고 버텼죠. 버텨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추가 반등 기대하고 상신 EDP까지 그냥 상신 EDP를 매도하려면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가 포스코 홀딩스하고 뭐밖에 없냐. 포스코 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전지 비중이 현재 오늘 2차전지가 날아가는데 이럴 때 소외받지 않으려면 2차전지가 좀 그래도 좀 있긴 해야 되거든요. 2차전지 우리가 LG에너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상신 EDP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 좀 반등이 우리는 좀 이 반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물론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었으면 좋았겠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지금 에코프로 BM을 그럼 너무 일찍 매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오늘 20일 이동평균 이렇게 회복해버리면 안 되는데 20일 이동평균에서 회복한 거거든요. 근데 수익률은 108%? 공식 108%인데 108%면 뭐 나쁜 거 아니니까요. 물론 아쉽긴 하죠.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자, 장 종료했습니다. 장 종료했는데 자, 지금 현재 콘텐츠 중앙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게 있고요. 자, 그다음 항공우주 이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항공우주는 계속 갑니다.
계속 방산주의 계속 보유 중이고요. HLB 뭐 우리가 그냥 원하는 전략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심지어 HLB는 지금 더 사도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하나투어, 하나솔루션, 파라다이스, 이노x 첨단소재 이렇게 쭉 보는데 오늘 그래도 SNS텍이 좀 전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 삼성전자가 컨콜을 했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오늘. 컨퍼런스 콜 했잖아요. IR을 했는데 이게 컨퍼런스 콜이 뭐냐고요? 컨퍼런스 콜, 컨콜. 아 모르시는구나. 모를 수도 있죠. 예, 뭐 꼭 뭐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뭐냐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실적이 어땠고요? 우리가 1분기 동안 실적이 어땠고요? 우리는 전체 실적 최근에 추이가 어떻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요? 우린 앞으로 이런 거를 잘해서 어떻게든 실적을 잘 만들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쪽 적자가 좀 심하니 그럼 이제 감산을 할 텐데 오늘 컨퍼런스 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감산을 하겠다. 자연적 감산 플러스 인위적 감산. 그리고 추가로 뭐라 했다는 건지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마이너스 4.6조 원 적자인데 근데 요 정도면 선방했어요. 예, 선방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3조가 넘어가는데 마이크론 점유율에 삼성전자가 3배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 삼성전자의 적자가 한 10조 나왔어야 돼요. 예. 근데 잘 버틴 거죠. 마이너스 4.6조면. 예.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고려 따지면 잘 버틴 거예요. 3조 5천억 정도니까. SK하이닉스가 정말 선방한 거죠. 예.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선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에 한 2배 되거든요. 마이크론에 2배가 넘어가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자, 요거 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비메모리는 TSMC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등이 삼성전자 점유율 전체 1등이 삼성전자가 한 40% 될 거예요. 40% 점유율. 2등이 SK하이닉스인데 한 30% 점유율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3등이 마이크론인데 3등이 미국의 마이크론인데 한 15% 정도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요 이 3사가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이 3사의 점유율 합산하면 85가 넘어가잖아요. 그 4위가 키옥시아인데 키옥시아가 어차피 SK하이닉스 갖고 있잖아요. 키옥시아를. 키옥시아가 한 10% 되니까 전체 시장에 무려 95%를 그냥 몇 개 회사들이 그냥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점유율로 따져보면 적자가 분명히 더 많이 나야 맞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적자를 선방했으니까 마이크론이 3조 원 적자, SK하이닉스가 3조 5천억 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조 6천억 원 적자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선방했죠?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선방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불그레요지. SK하이닉스 괜찮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SK하이닉스가 제일 위험하다 봤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요 정도로 선방했다는 거는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발표해가지고 이적 감산해서 추가로 하는데 추가로 비메모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죠.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비메모리 쪽은 그대로 유지해요. 특히 비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극나노 공정, 예를 들면은 DDR5 같은 DDR5 쪽은 유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상이 맞았어요. 일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의 그 감산이 웨이퍼 투입량만 줄이는 정도일 거다라 했는데, 저는 그럴 리 없다. 삼성전자 DDR4 라인 싹 다 없애버리고 아마 DDR5만 유지하고 DDR4 라인 다 없애고 아마 비메모리로 다 깔 거다. 비메모리 깐다는 거죠, 결국. 요 상태로 가는 거죠. 웨이퍼량 줄이는 정도의 감산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투입량을 줄이는 건 아니고, 요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2분기 되면, 2분기가 되면, 이제 감산 영향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못해도 한 3분기 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DDR5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볼만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쉽다는 건 뭐냐면 비메모리 에서 추가 투자 및 좀 적극적인 행보가 아쉬워요. 오늘 나온 거 비메모리 이슈로 나온 거는 뭐 있냐면 갤럭시 S24에 그 엑시노스를 탑재하겠다, 요 정도 뿐밖에 없어요 지금. 물론 이게 이제 엄청난 양이긴 합니다만은, 엑시노스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엑시노스가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직접 파운드리로 만든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P칩이에요. AP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컴퓨터 보면 CPU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참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쉽게 한번 보세요. 쉽게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뭐든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가 한 세트가 돼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뭐가 메모리 반도체냐면 D램,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이런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U, AP칩 이런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뭐 연산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더 어려워. 그냥 차라리 이걸로 이해하시면 차라리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D램, 낸드 플래시, 비메모리는 CPU, AP칩. 자, CPU하고 AP칩만 있어가지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습니까? 노트북이 나올 수 있어요? 절대 못 나와요. 메모리 반도체 없으면 못 나와요, 절대로. 그 메모리 반도체만 있어가지고 컴퓨터, CPU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나와요. 둘 다 같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만세 부르면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은 점유율 70%가 사라져요. 10대 중 7대는 못 나와요. 다른 데서 많이 만들면 여러분 라인 하나 까는데요 몇 년 걸려요. 양산하는데 최소 제가 장담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빡치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 너네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야 미국 안 팔아. 우리 중국한테 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그 정도 힘이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작정하고 안 만들면 끝이에요. 그럼 전 세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물건이. 그럼 마이크론이, 미국의 마이크론 부랴부랴 막 증설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최소 2년 걸립니다. 2년 동안은 전 세계가 석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 공급망이 그래서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공급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급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그 TSMC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TSMC도 비메모리 반도체 TSMC가 점유율 50%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만약에 작정하고 안 만들어 버린다. 그럼 전 세계는 석유 시대로 돌아가요. 바로. 물론 TSMC가 50% 이상이고 다른 데서 근데 비메모리가 근데 양산하기는 더 어려워요 이제. 그러니까 메모리는 한 시간 한 2년만 기다리면 정상화는 됩니다. 근데 비메모리는 기한이 없어요 이거는. 수율이 나와야 되니까. 수율을 뭐 잘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지금 나노 3나노 뭐 이런 데서 수율 안 나오는데 아직도. TSMC 지도도 수율 안 나와요. 수율은 같이 안 나와요. 삼성전자, SK, TSMC나 둘 다 비메모리 반도체 3나노는 다 안 나오는데 TSMC가 조금 더 괜찮은 거죠. 수율이요? 수율이 뭐냐고요? 분량이 아닌 비율로 수율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잘못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이 웨이퍼라고 아세요? 웨이퍼? 뭐 반도체 특집인가? 이거 원래 반도체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반도체 특집을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요거 딱 여기 있네.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웨이퍼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웨이퍼인데 이게 여기 한 판이 있죠. 한 판. 피자 한 판 같이 생겼죠. 예, 피자 한 판 같이 생겼는데 요게 이제 요걸 이제 순도를 좀 약간 덜 하면요. 순도를 좀 덜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태양광판이에요. 태양광판. 그리고 광판. 예. 태양광 그 할 때 그 지별판 있잖아요. 그것도 요걸 똑같이 만들어요. 요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노를 줄여놓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세공정이 아닌 덜 미세공정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OLED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TV에 이게 다 달려 있어요. 뒤에 요걸로 색깔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드는데 극나노 공정이 아닌 덜 나노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조금 공정이 좀 쉬운 공정을 만드는 게 OLED입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냥 나노 공정에 막 돈 부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들면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인 거예요. 이게 다양하게 조금 더 EUV 공정이 들어가면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EUV 공정이 들어가면 이게 비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들어가는 문제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어우, 너무 글씨를 못 쓴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요 웨이퍼를 투입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안 좋아요. 상태가 다들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아 도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최근에 나노 공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게 이제 각각 하나씩 전부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하나 공장으로 돌리면 이걸 자동화 공정으로 들어가서 이걸 이제 공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다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이렇게 몇 개는 일부 이렇게 분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량 나오면 갖다 버려야 돼요. 몇 개는 돌아가고 몇 개는 분량 나오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량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돈 더 들어요. 파는 거보다 분량 나와서 버리는 게 많으면 적자잖아요. 그게 원가입니다. 원가. 물론 원가에는 여기에 이제 각 공정마다 뭐 식각, 적층부터 시작해서 무슨 공정 각 노광이나 뭐 이런 공정부터 해가지고 이런 모든 공정에서 들어가는 그 화학 제품의 뭐 비용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여기서 원가에서 가장 강렬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분량이 아닌 이 수율이 원가를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수율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수율이 잘 나오려면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죽어라 해도 안 되는 거야. 별로 안 해봤으니까. 중국이 돈 때려보면 되는 줄 알죠. 안 된다니까요. 돈을 때려부어서 계속 해봐야 돼. 끊기지 않고 계속. 근데 중국은 좀 돈 부었다가 망하면 에이씨 다시 해볼까? 했다가 망하면 에이 뭐 이 상태 가는 거야 지금 중국 계속. 중국 죽어라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오면 팔면 팔수록 적자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에 약 60% 정도는 살아나야 예를 들어서 한 수익률이 한 10% 나온다고 치면 수율이 60%는 돼야지 수익률이 10% 나온다고 치면 근데 이게 수율이 막 30% 돼버리면 이때부터는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수율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수율이 안 나와서 최근에 수율이 다 같이 안 나와요. 비메모리는. 예. 근데 TSMC가 어떻게 지금 잘 꾸역꾸역 잘 팔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한 세트가 돼야 된다. 예.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흘러왔지? 여튼간에 예.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 비메모리인데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엑시노스 근데 갤럭시에서 엑시노스로 투입했다는 거냐면 이 AP 칩을 엑시노스 삼성전자 자체 브랜드를 넣겠다는 거예요. 아 말리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난 말리고 싶지? 그냥 퀄컴 거 쓰면 안 되나? 예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엑시노스 썼다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뭔가 수율을 좀 잡았나 보죠? 그쵸? 네 수율 잡았나 보죠. 그 삼성전자가 애플 거 AP칩 만들 때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자기 거는 왜 못 만들지 모르겠어. 난 참 이해를 못하겠네 나는 진짜. 그래서 자기 거 지금 못 만들고 있어가지고 엑시노스 지난번에 넣었다가 발열나고 난리 나가지고 한번 그 뒤로 아 그냥 퀄컴 거 쓰자 해가지고 퀄컴 거 쓰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퀄컴 여러분 퀄컴이 미국의 퀄컴이 이제 팹리스예요. 즉 공장이 없어요. 즉 설계만 해요. 생산을 안 하죠. 그러면 팹리스 퀄컴의 반도체는 누가 생산해요? TSMC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자기네 갤럭시 S24에다가 TSMC 자기네 경쟁사인 TSMC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썼다가 아 이렇게는 안 되겠어. 우리가 써야 되겠어.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TSMC 거를 안 쓰고 자기네 거 자기가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건데 저는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요 말은 그러니까 요거라도 해서 비메모리를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비메모리가 저는 이거보다도 그냥 비메모리 그러니까 엑시노스 말고도 그냥 비메모리 쪽에 조금 많은 투자를 좀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보유 종목이 이 SNS텍이 EUV 공정 관련주 그러니까 EUV 블랙마스크 관련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오늘 고익에 나와서 쭉 떴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요 정도 오른 것도 뭐 엑시노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정도 오른 건 맞아야 맞는데 좀 더 투자 규모가 공격적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삼성전자가 말로는 공격적인데 행동이 공격적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이렇게 옛날에는 행동이 공격적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거의 깡패였어요. 깡패. 예. 지나가면서 한 대씩 다 때리고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타겟이 안 되기 위해서 몸살이고 다니고 뭐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말만 공격적이고 행동이 좀 공격적이지 않다. 예. 좀 아쉽습니다. 좀 이번에 컨콜이 좀 아쉬워서 SNS텍이 결국은 SNS텍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달려가야 여기는 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SNS텍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많은 투자를 기대하면서 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라인도 줄이고 있는 판에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마이크론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 한 20 몇 프로 정도 거뒀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수익 실현해서 문제였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이 하나마이크론도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컨셉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계속 비메모리 반도체 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은 적자나고 공급 과잉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겁니다. PSK도 마찬가지예요. PSK도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물론 PSK의 특징이 전공정이라는 게 특징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전공정이 약간 좀 안 좋을 시기가 오긴 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전공정이 안 좋,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가 안 좋다라고 하면 그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더 좋던데 PSK가 더 좋은 것 같던데 저는.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아요. 전공정 비메모리 쪽이긴 한데 실적이 지금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깨졌는데 1분기 실적이 뭐 저는 살아나서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자, 물론 PSK도 수익 실현했고 우리가 하나마이크론 옮겨갖고 그 다음 반도체를 하나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서 SNS 탭으로 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종목 하나씩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지겹죠. 너무 오래 들고 있으니까. 제가 콘텐츠 중앙을 봐봤어요. 우리가 언제 샀는지. 작년 2월 21일 날 샀더라고요. 처음 매수한 게. 지겹죠? 그냥 제가 죄송한 거죠. 콘텐츠리 중앙은 진짜. 근데 수익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수익 전환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 콘텐츠 중앙이 앞으로 더 갈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넷플릭스? 전 넷플릭스가 사실, 뭐, 원래 8천억 정도 투자를 해요. 매년, 우리나라에. 3천억 투자한 게, 뭐가 그렇게 잘한 거냐. 그쵸? 아니, 근데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리가 거의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막말로 뭐 넷플릭스가 뭐 우리나라가 싫어가지고 더글로리 아무것도 히트해도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아니 더글로리가 뭐든 뭐 우리나라 드라마 그냥 히트 많이 하는데 이제 앞으로 히트 안 할 것 같아. 너네 거 이제 지겨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지겨워해.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 안 할래 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걸 잘 설득해서 4년치를 어느 정도 좀 물론 MOU라서 이게 뭐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말을 뱉었으니까 설마 뱉은 말을 안 지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우리가 할게 요 정도 뭐 그러니까 뭐 그걸 잘했다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잘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매년 8천억 원 투자하는 넷플릭스 4년 동안 3조 3천억 원 투자를 약속했대요. 한미 정상회담 성과예요. 매년이라고 보다는 2022년이 8천억이었어요. 그냥 계산만 해도 8324 4832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투자하려고 했던 거죠. 그냥 1,000억 넣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제가 비판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잘했어요. 원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넷플릭스가 갑자기 한국 드라마를 만들기 싫은 거예요. 안 만들래 그냥. 야 너는 이제 앞으로 투자 안 해.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아니 없는데도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혹시나 몰라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4년 동안 해 무조건 이렇게 된 거다 해서 이것도 성과다.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 뭐가 아쉽다. IP를 배분받는 그런 협상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는 한국이 다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가 벌고
넷플릭스만 벌면 덜 배 아프죠. 아니 중국이 왜 버는 거예요 돈을 이걸로. 예. 중국 넷플릭스 보지도 않으면서. 예.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한 1조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 중에 콘텐츠 중앙이 가져간 건 200억밖에 안 돼요. 무한 수익. 예. 2%. 예. 나머지는 다 넷플릭스가 다 수익을 받았죠. 근데 1조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중국이 오징어 게임 용품 팔아가지고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IP가 없으니까 IP가 뭐냐고요? 지적재산권. 네, 이거 다 써드릴게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 대한 우리가 지적재산권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네가 투자 요인도 하고 IP를 우리가 좀 달라 좀.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IP를 니네한테 주려고 하지 않겠냐. 니네 말고 우리가 니네만 있니? 우리가 아마존도 있고 다 많이 월트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글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좀 더 IP를 좀 해줘야 우리가 좀 너네한테 좋은 걸 주지 라는 협상이 가능한데 이게 왜 굳이 이거를 너무 숫자에 매몰돼 가지고 있냐 이거죠. 좀 그게 아쉽다. 아니 잘했는데 아쉽다.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칭찬인지 뭔지 모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칭찬인지 비판인지 뭐. 아니 얘기하잖아요. 그 8천억인데 2022년에 8천억 투자했는데 가만히 냅둬도 이거보다 더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넷플릭스는. 4년 동안 3조 3천억 투자한다는데 8천억을 산수적으로 4년 동안 곱하면 3조 2천억인데 꼴랑 1천억 더 하는 것밖에 아닌데. 1천억 더한 것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1천억 더한 것도 대단하고 넷플릭스가 뭐 4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자체가 대단하다, 뭐 성과다, 박수 쳐주겠다 라는 거예요 저는.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갈게요. 콘텐츠 중앙. 그래서 콘텐츠 중앙이 그래도 지금 재계약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재계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IP 협상은 그냥 저는 현 정부가 미국 가서 잘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얘기했겠죠. 거기 놀러 가진 않았을 텐데. 그럼 IP 얘기를 했겠죠. 나머지는 콘텐츠 중앙이 풀면 되겠죠. 그쵸? 콘텐츠 중앙이 이번에 재계약할 때 좀 IP를 좀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다. 한 10%라도 받아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협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재계약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대감이 일부 있고요. 콘텐츠 중앙의 대부분의 기대감은 뭐다? 범죄도시 3. 요거 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요거 하나. 그러니까 넷플릭스 별 신경 안 써요. 사실 범죄도시 3다, 이거. 일단, 개봉일이랑 이런 거 다 체크하시고요. 저는 콘텐츠 중앙을 딱 범죄도시 3 스코어 정도 나오면 이번엔 매도할 거예요.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해요. 1년 넘게 들고 있어서. 제일 오래됐네요. 이게 보유 종목 중에 이게 제일 오래됐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슈 있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HLB를 볼게요. 저희가 이제 너네토베시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HLB가 우리가 가장 말이 많았던 종목인데, 일단 HLB 오늘 다시 또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5,000원대를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상태에서 하락하는 추세 때에서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못했는데 돌리고 나서는 우리가 추가 매수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리고 나서 이번에 어느 때 돌리나 봤더니 60일 이동평균에서 돌렸어요. 돌리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 추가적으로 조정 여부를 좀 보고 이슈랑 체크한 다음에, 심지어 이거는 수익 중입니다만은 추가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 현재 한 10% 정도 수익 중인데 이건 추가 매수 할 거거든요. 추가 매수해서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서 가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HLB는 6월 달에 아스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스코의 승부를 본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스코에서 승부가 안 날 수 있어요. HLB는 주로 유럽 종약에서 승부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종약회에서 이슈가 많이 터졌어요. 지금까지 계속 보면. 그러니까 HLB가 유럽 종약회까지는 우리는 좀 볼 거라는 거를 좀 보시고, 그러니까 아스코에서 일단 급등이 나오고 한번 승부를 보고요. 근데 아스코에서 급등이 안 나오고 한 적당하게 올랐다. 그러면 유럽 종약학회까지는 보겠습니다. 그럼 유럽 종약학회까지 보면 그게 한 9월 될 거거든요. 예, 9월까지만 참아봅시다, 우리가. 9월까지 참는다. 예, 예, 좀 열심히 좀 우리가 좀 이제 HRB도 그렇게 따지면 한 2년 넘어가니까 예, 보유 기간이 2년 돼갔죠. 보면 예,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들고 있어야 중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파라다이스인데 진짜 파라다이스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게 그 기업명은 종목명은 파라다이스인데 거의 우리한테는 헬이네요, 헬.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수익이 20% 넘게 나다가 이게 지금 제자리 왔어요, 제자리였는데 보니까 파라다이스가요 마이너스 전환해서 마이너스 1.33% 손실 중이더라고요. 예. 이 한 번에 많은 걸 잃었습니다. 많은 걸 잃었는데 근데 그 전부터 좀 불안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파라다이스는 올라온 미번에 그냥 매도할 건데 파라다이스하고 하나투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정리할 생각입니다. 리오프닝으로는 하나만 두는 게 맞겠다. 이번에 반등 나올 때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반등은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나올 때 우리가 그 타임 맞춰서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한다. 그냥 이 생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지금 안 좋은 거 위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좋은 거 위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쭉 밀렸잖아요. 결국 우리가 수익을 20%까지 내다가 이거를 지금 손실로 전환한 상태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방미 성과가 안 보여요. 내 인터넷 좀 안 보여요. 좀 웹툰 시장 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웹툰 시장 얘기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네이버가 같이 가놓고 지금 네이버는 같이 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같이 갔으면 뭔가 성과를 갖고 와야지. 지금 놀러 갔나 지금. 일단 방미 성과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안 되면 그냥 자르겠습니다. 이건 네이버는 손절을 하더라도 자를게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손절이 거의 없는데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라야 되는 상황이 거의 다 와서 AI 관련해서 좀 반등이 나오면 그 이슈까지 기다려 보려고 그랬는데 방미에서 성과도 없으면 우리가 이걸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회비 비용이 더 아까운데. 자,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물론 포스코홀딩스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 수익이 왕창 날 때 좀 매도 좀 하지 좀. 왜 매도 안 하냐? 길게 보려고 산 거잖아요. 제가 어차피 길게 보려고 산 건데. 여러분 매수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 포스코홀딩스 중장기입니다. 이거 중장기인데 이거 아니 중장기인데 홀라당 한 달도 안 됐고 수익 실현하면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포스코홀딩스 설명할 때 이 기업 자체의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덴티티 바뀌었는데 30% 수익 났다 홀라당 팔아먹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니 포스코 그룹주 중에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안 가고 있는데 왜 포스코홀딩스냐. 근데 물론 이런 거 하고 싶죠. 저도. 아니 여러분, 자 포스코 퓨처엠. 자 퓨처엠이 사실 제일 좋긴 하죠. 양극재, 음극재 둘 다 하니까 2차전지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포스코홀딩스를 간 거는 2차전지 때문인 거고 포스코홀딩스에서 리튬 때문에 간 건데 매수한 건데 수산리튬 기술이 있으니까 수직 계열화된 수산리튬 뽑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회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포스코 DX 이런 게 더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이건 2배 가지 않았냐. 포스코홀딩스 30% 갈 때 N은 2배 갔다. 아니 제가 알면 여러분하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제가 아니 저도 이게 전혀 상관도 없는 종목이 2배 갈지 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니 저 상관도 없는 종목이에요. 보세요.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예요. 근데 포스코로 엮여가지고 그냥 막 달리고 있는데 뭐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우리 2차전지 컨셉 잡고 한 건데. 물론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포스코 그룹 전체가 좋아지면 뭐 얘네 자회사까지 다 좋아진다.
아니 근데 우리는 그 투자를 할 때 정석으로 투자하잖아요. 정석 투자로 우리가 지금 딱 보고 있는 왜 이 회사가 가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예? 우리가 뭐 기술적 트레이딩을 하는 건 아니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왜 얘기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홀딩스하고 별 수익률 차이는 별로 없어요. 예. 포스코 스틸리온 자 그러니까 이런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물론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이것도 2배 갔거든요. 2배 갔다가 지금 밀린 건데 이런 걸 저희가 2차전지를 본 거지 스틸리온 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해도 투자는 정석으로 하자. 이거 다 지나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막말로 2차전지 관련만 오르고 이 변두리 포스코가 계열사도 여러 개 있는데 이 변두리 종목들이 안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왔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라고요. 이거는 지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 계속 홀딩입니다. 그래도 18% 정도 수익 중입니다. 현재까지도. 네, 18% 정도 수익 중이고. 그 다음 LG에너지솔루션 홀딩.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진짜 이거 여러분 조금 한 1, 2년만 보세요. 진짜 이거 진짜 1년 뒤에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야 분명히. 시가총액 얘가 1등 될 거라니까요. 삼성전자 제치고 얘가 1등 할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2차전지로. SNS 텍은 설명드렸고. 자, 대우조선해양 20% 수익 나는데 왜 매도 안 하고 예, 거의 20%까지 수익 갔다가 지금 밀렸잖아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곧 이슈가 있습니다. 곧 이슈가 하나가 인수하게 되면 하나 이름 차명 바뀌어요. 하나 오션으로 아마 바뀐다고 하는데 곧 인수 결과 나올 겁니다. 이거 나오면 올라가요. 다시 기다려 보십시오. 대우조선해양. 자, 상시 EDP 아까 얘기했고 두산에너비티도 처음에 얘기 드렸으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종목은 다 했고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종목 중에는 우리가 특별히 언급할 만한 종목은 풍산 하이브하고 풍산인데 하이브 5월달에 기대합니다. 우리 5월달에 지금 하이브 5% 정도 수익 중인데 하이브 5월달에 기대해요. 5월달에 미국 걸그룹 이슈 나오면 그냥 바로 뜨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풍산 이거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상관없어요. 미국은 무조건 우리나라 포탄하고 탄약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풍산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구리 가격이 쉽게 꺾일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근데 제가 봤을 땐 요거 한번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 드리니까 나머지는 좀 요번 방송으로 좀 안심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전체적인 TV 방송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